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 박민영입니다. 자, 리모델링 수직 증축 허용 법안이 오늘 전체 국회를 통과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시장에서는 각종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았고요. 건설업계에서는 앞으로 새로운 시장이 열렸다라면서 반기는 분위기였습니다. 새로운 리모델링 패키지 상품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나섰는데요. 이 하나의 작은 불씨가 온기가 돼서 퍼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묶여있는 법안들이 모두 통과된다면이라는 긍정적인 시나리오도 기대해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오늘 부동산 가이드 각각 정책에 따른 전략과 함께요. 매물 정보 그리고 상담 순서까지 모두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1부 순서죠. 생생 부동산 클리닉 여러분이 전화 주시는 시간입니다. 02-2077-6330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화 상담 가능하고요. 02-797-03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또 문자로 넣어주시면 저희와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방법 열려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시원하게 날려주실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대표님을 모시고 전화 상담 이어가기 전에요. 항상 매주 월요일에는 이 이윤환 대표와 함께 각각 나왔던 정책 이슈들 점검하면서 그에 따른 전략도 세워보고 있습니다. 자, 핫 키워드 이슈들 어떤 것들이 있었을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행복주택 사업이 높은 건축비와 주민 반대에 부딪혀 공급 규모를 대폭 축소하여 진행된다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연 1%대 저금리 대출 상품인 공유형 모기지의 신청 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네, 첫 번째 키워드부터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행복주택 사업. 이 나름 상당한 기대치가 있었던 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주민들이 굉장한 반대를 했기 때문에 공급 규모를 이번 후속 대책에서 줄여보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반응은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행복주택이 그 어떤 그 임대적인 측면을 조금 해소하려는 그런 정부의 좋은 의지는 좋았는데 님비 현상이라고 하죠. 그 동네에 그런 그 1인 가구의 소규모의 그런 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량이 늘어날 경우에 교통체증부터 해서 어떤 교육 환경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주민들의 그 동의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일단은 지금 시범직으로 해서 1만 가구가 지금 그 예정이 돼 있는데 그 중에서 2곳만 통과되고요. 나머지는 일단 보류로 돼 있고요. 전체적인 것도 20만에서 14만. 자, 도표를 통해서 좀 볼까요? 네. 자, 일단 행복주택 공급 규모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이죠. 좀 단지 뉴스만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방향성으로 조금 움직이는 게 좋을까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일단은 공급 물량이 전체 20만에서 14만으로 축소됐다 하는 부분은 이 선기능과 악기능이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일단 그 실질적인 그 임대주택을 늘리는 데 있어서는 전국적인 그 어떤 중산, 중산층 이하의 서민 계층에 좋은 영향을 끼칠지는 몰라도 어떤 그 지역에서 그런 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또 집값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 교차되기 때문에 좀 일단은 축소 방향으로 일단은 했고요. 어떤 그 전체적인 취지는 좋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밀고 나갈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 근데 지금 그 20만 가구를 철도 부지라든지 유수지에 전체적으로 했었던 거를 철도지나 유수지 같은 경우는 3만 8천 가구로 축소를 하고요. 그럼 나머지 물량은 어떤 식으로 공급 계획을 가질 것이냐 한다면 주거환경 개선 지역이라든지 뉴타운 해제 지역 등으로 해서 좀 동원이 되기 쉬운 그런 토지로 좀 확대할 방침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 하면 일단 박원순 서울시장이 올 서울시 같은 경우도요. 내년 초까지 해서 실태 조사를 통해서 뉴타운 지역 내에서 일단은 가부 간에 될 곳, 안 될 곳을 이렇게 결정짓기 위한 그런 시간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요. 그 이후 같은 경우는 박원순 서울시장도 마찬가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이 행복주택하고 맞물려서 갈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이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향후에 개발 가능성 있는 지역을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무슨 소리냐면 지금 뉴타운이 이제 가부간의 결정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기가 아닌 곳마저도 사실은 뉴타운으로 검토할 그런 대상 구역이 되거든요. 그런 곳을 좀 눈여겨볼 수 있을 때 그런 곳에 어떤 투자적인 측면에서 좀 취득을 했을 경우에 향후에 어떤 그 추격 매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조금 이렇게 투자자들이 유입되는 그런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 따라서 지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주시할 곳은 과연 이런 곳이 뉴타운 지역, 뉴타운 가망 지역이 어느 곳이 될 것인가를 계속 주시를 하다 보면 그게 곧 여러분들한테는 좋은 정보가 될 것이고요. 그런 그 선행 지표, 즉 여러분들이 좀 미리 가서 선행해서 투자적인 어떤 지역으로 선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지만 일단은 추진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코멘트 해주셨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이 새로운 투자처 찾을 기회 한번 살펴보자라는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1%대 모기지로 불리는 공유형 모기지 제도. 일단은 오늘부터 신청을 받는다라고 하는데요. 시범사업 때보다 규모도 굉장히 늘어났다라고 합니다. 네. 앞으로 어떤 시장 영향 저희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자, 일단은 그 1% 손익 공유형과 그 수익 공유형이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져서 했는데, 네. 지난 8.18 대책에 의해서 이런 대출량을 조금 3천 가구로 이렇게 했다는 부분, 일단은 공약은 좋았는데 내용적으로는 부실하다. 즉 3천 가구라면은 굉장히 그 소수에 대한 혜택이 주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대폭 늘려서요. 전체 그 기존의 3천 가구에서 5배 늘린 15,000가구의 혜택을 주겠다라는 부분인데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부부 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의 생애 최초 구입자로 이제 한정이 됐다는 부분. 또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6억 이하로 또 기존이라 미분양 다 포함이 되는데요. 어쨌든 주택 가격이 최대 70%, 즉 2억 원 이하까지는 된다. 또 마찬가지 손익공유형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는 주택 가격의 최대 40%까지 가는데 어쨌든 이렇게 연 1.5%라든지 연 2%대에 이런 그 공유형 그 모기지론 같은 경우는요. 우리 시청자분들은 내일이죠. 내일부터 반드시 해당이 된다면 꼭 신청을 해서 얻어 가십시오. 이런 좋은 혜택은 앞으로의 금리가 계속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런 1.5%라든지 2%는 얻어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를 쓰는 데 있어서는 가장 위력적이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시청자분들,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기에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러분 꼼꼼하게 잘 확인하시고 이야기 나눠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무엇일지 다시 화면 통해서 하나 더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여야가 주택 취득세 인하 방안에 최종 합의했습니다. 내일 본회의 처리 시 올해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될 예정입니다. 네, 참 말도 많고 탈도 많았었던 취득세 인하 이야기가 오늘 드디어 여야가 합의를 이뤘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시장 좀 긍정적으로 기대 가져봐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일단 취득세 인하라는 부분이 꾸준히 저한테 질문을 했을 때 네. 반드시 통과가 될 것이다라는 게 서둘러서 됐고 또 굉장히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 도표를 통해서 본다면 기존에 그 9억 원 이하의 2% 그 9억 원 초과가 됐을 때 4%에서 지금 이렇게 6억, 9억 또 9억 초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일단 9억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 6억에서 9억 사이는 그대로입니다. 단지 혜택 받는 부분은 이렇게 6억 원 이하 되는 주택 그리고 9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니까요. 지금 이 부분을 놓고 자 그러면 이거를 그 취득적인 이게 이제 영구인하법이기 때문에 취득세는 내년으로도 이어지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일단 그 4월 1일 부동산 대책의 만료 시점이 그 올해 말까지, 이달 말까지 해서 해당되는 것이 신축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를 매도를 할 경우에 사시는 분이 혜택을 얻는 양도세에 대한 혜택을 얻는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조합해서 본다면 지금 1세대 1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올해 안에, 그러니까 이달 안에 꼭 계약이라도 쳐서 이렇게 매도를 안 파셨던 분 같은 경우는요, 분명히 이렇게 매도에 대한 기회가 올 테니까 그런 부분을 좀 매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신축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올해 안에 또 양도세에 대한 조건에 의해서
그거를 또 매수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닥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매도 매수를 제가 항상 잘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그 취득세에 따라서 내가 처해진 사항 6억 이하다라고 하면 매도에 대한 부분에 좀 신경을 쓰시고요. 또 그렇지 않은 신축이라든지 미분양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요. 매수에 좀 초점을 맞춰서 접근을 한다면 반드시 여러분들한테 좋은 혜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네, 이 한 주간의 키워드를 통해서 저희가 부동산 정책들 그에 따른 전략까지 이윤환 대표와 나눠봤습니다. 자, 이윤환 대표와 이런 소식들 조금 더 자세하게 투자 전략 세워볼 수 있는 시간 마련이 돼 있습니다. 무료 세미나죠? 그 일정 확인하겠습니다. 이윤환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부동산 투자 시크릿 지역과 종목을 집중 분석합니다. 12월 14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5시고요. 02797-030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일정과 내용 더 자세하게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윤한 대표께 한마디 들어봐야겠습니다. 자, 이번 세미나에서는 어떤 점에 가장 초점을 맞추실 건지 궁금해요. 끝에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이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정책을 흐름이라고 본다면요. 사실 제일 부동산에서 손쉬운 방법은 그 흐르는 물에 배를 띄우는 게 가장 손쉽습니다. 역행하려 하고 거슬러 가는 그런 모습은 별로 맞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렇게 정부에서 나온 정책을 이런 기간 안에 최대한 얻어가실 분은 얻어서 좋은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직접 오셔서 갖고 있는 고민, 매도 아니면 매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극명하게 사항 판단을 하시고 필요하시면 좋은 투자도 세미나를 통해서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시장 흐름에 역행하지 않는 시장과 함께 갈 수 있는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꼭 가셔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전화 주시는 분들 상당합니다. 전화번호 다시 한번 고지해드릴게요. 02-2077-6330번으로 연락 주시고요. 01797-0300번은 문자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전화 주셔서 굉장히 오래 기다리고 계신 분입니다. 전화 연결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화 오래 기다리셨죠? 예. 네. 자,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나요? 저기 집이 두 채 있는데요. 네네. 네, 성북구 정릉 2동에 네. 골든빌 하나 있고요. 네. 노원구 상계 1동에 송월드 아파트가 하나 있거든요. 송이 월드요? 네, 예. 네네. 그런데 이게 언제쯤 매도를 하면 좋을까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네, 지금 두 개 다 보유하고 계신데 어느 쪽을 더 먼저 매도를 해야 하는지 혹은 매도 타이밍 궁금하신 거죠? 네, 정릉 거를 먼저 해야 되는지. 네, 알겠습니다. 성북구 정릉 2동 빌라와 노원구 상계 1동의 송이 월드 아파트 저희가 차례차례 전략 세워드릴게요. 네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정릉 2동의 빌라 그리고 네네. 상계 1동의 송이 월드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신데 네. 항상 이 두 주택이 있으면요.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즉 비과세 요건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을 나중에 파는 게 정석입니다. 세금은 요즘 같은 경우 그렇죠. 이제 재테크도 중요하지만 세테크는 더 중요할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에서 순위를 좀 정하시면 제일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미래 가치죠. 미래 가치가 크게 없다면 매도를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은 뭐냐면 일단은 부동산 시장이 다시 좋아질 텐데 좋아질 때 가격이 상승한다면 1순위, 2순위, 3순위 중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첫 번째 많은 사람들이 수요자들이 이렇게 선호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다 싶으면 바꾸는 어떤 시점은 가능한 빠른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다를 이렇게 본다면 일단은 지역적으로나 어떤 시세적으로나 이렇게 보면요. 크게 오를 만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좀 가능한 빨리 매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시 들어가서요. 네네. 우선 그 정릉 2동 빌라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릴게요. 정릉 2동 빌라가 번지가 혹시 어떻게 되죠? 226-44. 226-44번죠.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자, 지금 이제 그 도면을 보시면 알겠지만 일단은 그 정릉 지역이
재개발 구역이 있고 재개발 구역이 아닌 곳이 있습니다.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재개발 구역이 아니에요. 네. 그 옆에 그 정릉 네. 5구역이 단독주택 재건축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재개발이 될 건데요. 네네. 일단 이런 빌라가 가격 상승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로 볼 수가 있어요. 네. 우선 첫 번째, 여기에 자체적으로 개발이 될 곳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네. 여기는 자체 개발이 될 곳은 아니고 빠져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네. 두 번째는 인근에 있는 개발지에 의해서 개발이 됐을 때 그 이주 수요가 나타날 때 실거주자들이 자꾸 늘어난다 하면은 가격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거든요. 예, 예. 그리고 세 번째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활성화되고 또 전세 금액이 계속해서 올라주면서 이 전세 금액이 매매 금액으로 밀어 올려주는 그런 효과를 거둘 수 있는데 네. 일단 세 번째는 지금 시장 반응에 의해서 네. 아무리 이 가격이 올라서 준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제일 뒤늦게 가격이 오를 것이다라는 부분 때문에라도 사실 큰 메리트는 없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요즘은 그렇습니다. 이 매도 시점을 언제 잡냐 하면 내가 거주하는 집 아니면 임대를 놓은 임대 만기 시점이에요. 전세나 네. 월세 만기 시점에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혹시 이게 전세가 언제 만기죠? 정릉동 빌라 같은 경우는? 지금 이달 만기가 됐어요. 이달 만기가 됐어요. 예, 예. 그러면 전세금은 좀 올려받을 수는 있는데 매도는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근데 그 부동산에서요, 여기 네. 정경철이 들어온다고 한 2년 있다가 매도를 하면 어떠냐고 그러거든요. 일단은 경전철에 의한 어떤 효과를 보는 거는 이런 빌라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아파트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매매 가격 상승 요소는 있으되 이런 빌라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못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지금 일단은 입주가 개통이 한 올해 말 정도 예정이 돼 있었는데요. 네. 좀 한 해 정도는 좀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정도 돼서 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2년을 거슬러서 가서 가격이 크게 좀 상승할 여력이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못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매도를 지금 만기가 됐는데, 네네. 그러면은 또 재계약을 하게 되면 2년을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은 지금 만기가 됐는데 그냥 사르라고 하고서는 이게 지금 매도를 시도를 하면 됩니까? 지금 정확히는 전세를 올려받을 수 있는 금액하고요. 매도 금액하고 이게 이제 투자 금액이 되거든요. 내가 거주하지 않은 이상은. 그래서 그 투자 금액을 산정해서 내가 전세금 받을 수 있는 게 얼마다. 또 내가 매도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다라는 그 금액이 최하 이런 빌라가 5천만 원이 넘는다고 손치면은 매도를 하는 게 좋아요. 5천만 원 갖고는 이것보다도 훨씬 유망한 곳으로 해서 투자를 방향성을 바꿔주는 게 좋다 이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금액이 5천만 원 이하다라고 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생각하신 대로 전세를 그냥 좀 올려받고 좀 기다리는 편이 더 나을 수도 있겠죠. 근데 제가 봐서는 매도를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전세를 올려받는 것보다는 그런 내가 여기서 얻어낼 수 있는 팔아서 얻어낼 수 있는 금액이 최하 5천 이상은 될 것이라고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도를 권유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송이 월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위치적으로는 수락산역 근처에 있어요. 네네. 근데 그게 30세대 정도밖에 되지 않았어요. 물론 이제 한 10년 정도 된 아파트인데 네네. 이런 거는 어떤 빌라 다가구 다세대 밀집촌 내 이런 소규모의 그런 아파트 단지는요. 나홀로 아파트 취급 보다도 오히려 빌라다운 성격으로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격 상승 요소는 크게는 없는 거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차라리 지금 거주하시는 데가 어디죠? 송이월드 살아요. 그러면 성인월드를 적절한 금액에 매도를 하시고요. 네. 매도를 하시고 차라리 조금 나중에 좀 유망한 아파트로 간다면 제가 굳이 찝어드린다면 이 노원구 쪽에서도요. 일단 중계동 쪽이 이제 학군도 좋고 나중에 어떤 수요 측면이 몰릴 만한 요소는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 쪽이거나 아니면 7호선 라인 변에서도 노원역 근처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라도요. 그런 쪽으로 가두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리모델링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리모델링에 의해서 기대감이 있을 때 가격 상승 요소가 있거든요. 지금 자체 송이월드 아파트는 자체적으로 가격 상승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워 보여요. 그래서 이참에는 좀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시청자님. 근데 저희가 네. 방송 시간 관계상요. 추가적 질문 너무 대신요. 많아서. 저희가 네. 다시 끝나고 한번 전화를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기다려주세요. 수고하세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좀 더 속도를 내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할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고민으로 연락하셨을까요? 네, 제가 옥수동에 그 네. 리버젠 아파트를 하나 샀는데요. 네네. 2012년 2월에 입주했어요. 네. 네, 그래서 거기에다 이제 3,900만 원의 전세를 주고 있고요. 네. 33평이거든요. 네네. 지금 제가 살기는 동판교에 살고 있어요. 네. 지금 동판교에 사는 것도 33평에 3,800만 원 전세에 살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서 살아보니까 서울이랑도 가깝고 뭐 음. 교통도 좋고 그리고 네. 또 이제 주변에 편의 시설들도 많이 들어오고 이렇게 보니까 네. 옥수동 리버젠 아파트를 팔고 네. 이쪽 그 동판교 쪽에다가 아파트를 하나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 네. 옥수동 예. 리버젠 아파트 전세 말씀하실 때 3,900이라고 하셨는데 잘못 네. 말씀해 주신 거죠? 3억 9천이요. 네네, 3억 9천이요. 네, 알겠습니다. 옥수동 삼성 리버젠과 지금 동판교를 놓고 고민하고 계십니다. 이야기 한번 자세히 나눠볼게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지금 옥수동에 있는 리버덴 아파트 그 지역 내에서는 1등 아파트예요. 네. 네, 더더군다나 그 옥수 13구역 그 대리 12구역. 아니 네. 13구역 그 아파트가 새로 입주됐을 때 네. 이제 그때까지는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입지 아파트입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판교도 전세를 거주하고 계시는데 네. 지금 판교에 있는 아파트도 마찬가지 입지적으로는 굉장히 좋죠. 왜냐하면 네, 또 예. 계속 판교 테크노밸리에 업체들이 입주를 하면서 네, 예. 수요자들이 늘어나고 또 네. 구도심지인 그 분당 쪽에 있는 노후된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마저도 이쪽으로 네. 그 유입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예. 둘 다 좋아요. 사실은. 근데 시세 네. 가치로 따진다면은 네. 그나마 이 지역에서 1등을 차지할 수 있는 옥수동이 더 나을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거주를 목적으로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주 편의상 판교로 들어가시는 걸 반대를 하고 싶지는 않아요. 네. 왜냐하면 판교 같은 경우는 지금 전세 비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예, 예. 지금은 뭐 3억 9천 정도의 그 전세 사신다고 하지만 계속적으로 전세금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 올라가고. 예, 있어요. 이참에 그냥 매도를 하시고 판교로 구입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둘 다 괜찮다는 말씀. 네, 둘 다 괜찮은데 제가 거주 목적이니까 네. 이왕이면 네. 거주에 대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십시오. 투자라는 부분에 보다는. 네. 근데 저는 투자도 괜찮고. 네, 이렇게- 사장님 잠시만요. 그럼 시세 차익 목적이라면 옥수동이 더 낫다는 말씀이세요? 맞습니다. 아, 예. 지금 동판교 사시면서 이렇게 몸소 네. 그 생활을 편의성을 좀 느끼고 계시잖아요. 네. 이 실거주 측면에서는 동판교 쪽이 더 낫다라고 하셨고요. 시세 차익 네. 쪽으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옥수동 쪽이 낫다라는 의견이셨습니다. 네. 일단 네. 목적 정확히 잡으시고요. 혹시 네. 추가적으로 더 연락하시고 싶으시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과 전화 상담 시간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습니다. 02-2077-6330번 연락 주시면요. 방송 후에도 저희 전화 상담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말고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1부 순서 이 시간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여기 함께 해주신 분은요. 국토개발연구소 이윤환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데스크입니다. 경인 아라뱃길이 입찰 담합 논란으로 말썽을 빚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경인 운하 입찰에 참여한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에 대해 본격적인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인 운하의 입찰 담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달 25일부터 GS건설 등 대형 건설사의 직원을 보내 강도 높은 현장 조사를 벌인 걸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하고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한 근거자를 주세요. 만약에 금액 똑같다 그러면은 아니 그냥 아이고 그거 내년에 지금 여기서 못 썼다 하차 입차 여기서 못 썼다 경인 운하는 서해바다와 한강을 잇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2조 원을 넘는 대형 공사입니다. 지난 2009년 설계와 시공을 한꺼번에 하는 턴키 방식으로 발주됐는데 공정위는 건설사들이 사전에 짜고 나눠 먹기식 수주를 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량공사 입찰에서 담합이 있었는지에 조사에 초점을 맞춘 걸로 알려졌습니다. 수자원공사가 발주한 6개 공구 중 시천교와 환경교가 포함된 제3공구, 인천시가 시행한 백석대교도 조사 대상입니다. 경인 운하는 국정감사에서도 수차례 담합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각 공사 구간의 낙찰률이 모두 90%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공정위는 낙찰률이 높다고 담합으로 단정할 순 없다며 구체적 정황을 포착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담합이나 뭐 이런 좀 비정상적인 방법보다는 이제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승부하는 시장으로 시장이 요구하고 있고 건설산업도 특히 주택산업도 그런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경인 운하 담합은 공정위 외에 검찰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4대강에 이어 경인 운하까지 건설사의 나눠먹기식 공사가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주영입니다. 여야가 주택취득세 인하 방안을 최종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오늘 오전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 심사 소위를 열고 이같이 합의하며 정부 대책 발표일인 8월 28일부터 소급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달 취득세 인하와 소급 적용에 대해 합의했지만 취득세율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 보전의 구체적인 방식을 놓고 의견이 엇갈리며 처리가 지연된 바 있습니다. 결국 오는 2015년부터 현행 5%인 지방소비세율을 11%로 6%포인트 인상하는 민주당 안에 합의했습니다. 양당은 취득세법 인하를 내일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 전체 회의를 열고 리모델링 수직 증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 층수를 최대 3개 층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일산과 분당 등 1기 신도시와 강남 등 15년 이상 된 노후단지들이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우건설은 지난 9일 여성가족부가 주관하는 가족친화 인증제를 통해 가족친화 우수기업에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가족친화 인증제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해주고 있는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데스크였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2부 순서에서도 그리고 뉴스에서도 확인을 해봤습니다. 정책적 호재가 들려왔죠. 시장에 호기가 찾아온다면 저희가 관심 가져야 할 매물 소식들 오늘 이 시간에서 전해드릴게요.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 오늘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하시는 두 분 소개하겠습니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박일권 대표입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매물 소개하기 전에 키워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슈퍼맨 양팔석 대표께 여쭤볼게요. 오늘 어떤 정보 가져오셨나요? 네, 그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서는 아주 저렴한 급매물의 투자금인데요. 어떻게 보면 실제 투자 비용 8천만 원을 투자하시게 되면은요, 1억 2천만 원 이상의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바로 높은 미래 가치가 있는 것, 그렇습니다. 바로 부가현 뉴타운의 제3구역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소개합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잠시 후에 넘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미스터 역세권 박일권 대표께서는 어떤 정보 가져오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은 강남권으로 가보겠습니다. 강남권에서 가장 풍부한 개발 호재를 갖추고 있으면서도 준공이 다 났고 임차가 다 맞춰져 있기 때문에 강남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만한 11%는 확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률 가능한 역삼동 다세대주택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강남권 평균 수익률을 훨씬 웃도는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어떤 매물 정보일지 역삼동 매물 먼저 화면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역삼역, 분당선 선정릉역, 도보 7분 거리고요. 준공연도 올해 9월이었습니다. 7층 건물 중 5층이고요.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5,900만 원, 보증금 3천만 원에 월세 70만 원이고요. 대출 가능 금액은 9,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3,4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강남구 역삼동으로 와봤습니다. 앞서 굉장히 힘을 실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어떤 추천 포인트 저희가 가장 또렷하게 기억하고 가야 할까요? 네, 일단 첫 번째로는 강남권에서 가장 풍부한 대규모 개발 호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본 매물에 위치하고 있는 이 역삼동 같은 경우는 9호선 연장선이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개월 후면 내년 2월경이면 9호선 연장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도보 3분 거리 초역세권의 변모가 되는 지역이고요. 또한 그런 신분당선의 내년 하반기에 착공, 그리고 또 9호선 라인 쪽에 오피스 타운화, 또 주변 지역의 뭐 지하 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매머드급 개발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발 계획에 따른 집값 상승에 따른 그런 시세 차익뿐만 아니고 임대 수익도 상당히 많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로는 주변에 있는 매물들, 주변에 있는 매물에 비해서도 2천만 원 이상 저렴한 매매가일 뿐만 아니고 확정적인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본 매물은 준공이 낮고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높은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마지막 포인트로는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향후 양도세 면제에도 포함되는 매물이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면 임대 수익, 향후 개발 가치에 따른 시세 차익 모두 가져갈 수 있는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이 사진들이 함께 소개가 됐는데 굉장히 꼼꼼하게 좀 잘 지어졌다라는 모양새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입지적인 얘기 훑고요. 조금 뒤에 저희 건물 특징 자세히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교통적인 편의성과 함께 주변 환경에 어떤 것들이 자리하고 있는지 그 부분 먼저 짚어주세요. 네, 일단 교통적인 여건을 말씀드리면 현재는 지하철 2호선 역삼역과 분당선이죠. 선정릉 역세권을 한 6, 7분 정도에 이용을 할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호선 연장선이 차병원 사거리, 역으로 따지면 삼정역이라고 하는데요. 삼정역에 내년 2월 달에 개통됨으로 해서 도보 3, 4분 거리에 1차 역세권을 변모가 된다. 따라서 주변 도보로 3, 4분에서 7, 8분 안에 3개의 역세권, 트리플 역세권을 이용할 수 있는 강남권에서도 가장 좋은 교통의 그런 요충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변 지역으로는 테헤란로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서울을 대표하는 상업 업무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9호선 라인으로 해서 신논현 역세권에서부터 삼성동 그 9호선 라인 연장선까지는 지금 오피스 타운화로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특히 강남권에서도 역삼동 이 지역 같은 경우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을 정도의 풍부한 임차 수요라든지
그런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정말 수익형 부동산을 투자하시기에는 가장 최적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오피스 타운화가 진행된다라는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사실 이 9호선 연장 관련 소식도 이 지역에서 계속 들려오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9호선 연장선을 굉장히 주목해봐야 될 이유가 일단은 9호선이 현재는 김포공항이죠. 마곡지구를 거쳐서 신논현 역세권, 교보타워 사거리까지만 개통이 되는데 내년 2월 달에는 2단계 구간이 개통이 됩니다. 그러면 신논현 역세권에서 잠실 종합경기장까지 개통. 또한 여기서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3단계, 4단계 앞으로 단계적으로 계속해서 연장선이 개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투자자분들과 자본이 모이는 노선은 바로 9호선이다. 따라서 앞으로 향후에 투자 시점에 봤을 때는 9호선의 역세권에 투자를 하시면 결코 실패하지 않고 원하시는 그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롯데라던가 대기업 측에서도 최근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호재는 또 따로 없을까요? 네, 일단은 개발 호재를 앞서 말씀드린 교통적인 호재뿐만 아니고 현재 9호선 라인을 통해서 현장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매가 많이 돼서 오피스 타운화로 구성될 뿐만 아니고요. 도보로 한 20분 거리에 차량으로 5분 안에 서초구의 바로 강남 역세권에 그런 롯데타운이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2, 3년 안에는 착공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이렇게 메모드급 그런 초특급 그런 대기업의 본사가 들어옴으로 해서 주변 지역의 임차 수요뿐만 아니고 투자 수요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호재들뿐만 아니고 본 매물이 위치하고 있는 바로 역세권, 차병원 사거리 쪽도 도시환경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역세권 개발로 해서 여러 가지 의료 특화 사업이라든지 이런 개발 계획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개발의 압력이 크고 개발 자체가 앞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9월에 준공된 신축입니다. 사실 사진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시면 저희로서는 더욱더 눈에 쏙쏙 들어오기 마련이거든요. 앞서 굉장히 다양한 이 화면의 사진들을 확인을 했습니다. 건물 소개 좀 더 자세히 부탁드릴게요. 네, 본 매물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본 매물은 올 가을에 준공이 났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향후 5년간 양도세 면제에 포함되는 매물이면서 지금 실사진이 나가고 있는데요. 본 매물의 가장 큰 특징은 건축업자가 땅을 매입해서 분양을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한 게 아니고요. 이곳에 거주하시던 지주분들이 공동사업을 해서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건물을 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높은 퀄리티의 그런 외관뿐만 아니라 내관이 잘 갖춰져 있고요. 다른 주변 지역에 있는 어떠한 주택보다도 굉장히 고급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층수는 7층 중 5층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사진에서 나간 것처럼 안에 내부 같은 경우는 빈 공간이 없을 정도 다 풀옵션으로 해서 그런 붙박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다 돼 있고 풀 옵션이라고 하죠. 기본적인 가전제품뿐만 아니고 침대까지 다 놓여 있기 때문에 바로 입주를 해서 단기 임대로도 손색이 없을 만큼의 그런 매물이다. 기본적으로 엘리베이터랑 CCTV 보안시설 잘 갖춰져 있습니다. 네,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이야기해 주실 때 수익률, 연간 임대수익 한 11%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11% 정도요, 수익률이 된다라고 하셨는데, 자, 가격 메리트 어느 정도인지 꼼꼼하게 한번 분석해 주세요.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1억 5,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본 매물은 대출을 활용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대출을 활용하셨을 때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70만 원 확정되어 있는 상황이시고요. 연간 수익률을 변환을 하면 11%라는 안정적인 높은 임대수율이 확정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기 임대를 하시면 100에 1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시기 때문에 11% 이상의 높은 임대수익을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장 큰 특징은 본 매물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실과 부동산이 있기 때문에 임대 걱정하실 필요는 전혀 없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남구 역삼동 다세대 주택 이야기 자세히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부자아빠 투자연구소 양팔석 대표께서 가져오신 매물 어떤 정보일지 화면으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입니다. 2호선 아현역 도보 5분 거리 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자, 매매 예정 금액은 1억 9,500만 원이고요. 전세 보증금 4천만 원, 대출 가능 금액은 7,500만 원, 실제 투자 금액 8천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3구역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입니다. 어떤 추천 포인트 있는지 먼저 짚고 가도록 할게요. 네, 무엇보다도 저렴한 급매물이라는 것이죠. 재개발의 특성상 사업, 그렇습니다. 이주가 진행이 되는 그런 단계에 있으면요, 계속적으로 실투자금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불과 8천만 원으로 1억 4천만 원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 그런 급매물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러다 보니까 높은 시세 차익이 예상이 되는데요. 실제 조합원 분양가가 약 한 3억 7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는 5억대 중반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1억 4천만 원 이상의 높은 시세 차익, 더구나 5년간 양도소득세가 감면이 되기 때문에 더더욱 그 가치가 높다. 세 번째는요, 중요한 거죠. 바로 입주 시까지 추가 비용이 거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요. 더더구나 실제로 자금 부담이 전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더구나 자금 부담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주 시에는 내가 투자한 8천만 원까지 그대로 회수가 되는, 그야말로 공짜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한 그런 매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부가현 뉴타운 3구역입니다. 이쪽 지역 같은 경우에 사실 마포나 해서 주변 지역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입지적인 여건 부분에서는 굉장히 여러모로 저희들의 이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죠. 바로 서울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바로 서울시청이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청에서 전철로 불과 한 정거장 가게 되면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곳 부가현 뉴타운이죠. 전철역으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요.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사대문에 위치해 있고요. 더구나 서울에서 가장 바로 개발 호재가 풍부하다고 하는 상암, 용산, 여의도, 서울역, 그다음에 사대문이 반경 4, 5km 내에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전철 노선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는데요. 전철 2호선과 5호선의 더블 역세권인과 동시에 한 정거장 도보로 이용하시게 되면은요, 거기는 6호선, 공항철도, 경의선까지 도보로 이용하기 때문에 사통팔달의 전철 노선과 더불어 또 주변에 명문학군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개발호재, 명문학군, 전철, 그다음에 도로망, 거기다가 뒤에 안산이라는 자연환경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요. 3만 세대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오는 이곳, 바로 전철 아현역 2호선 아현역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에 위치해 있는 매물이 되겠습니다. 네, 시공사가 어디인지 그리고 어느 정도 규모인지 현재 개발 상황이 어떻게 진척이 되는지 아무래도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은 그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원활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관리처분 인가 단계, 이제는 이주 시점에 왔다는 것이죠. 재개발이 10년 이상의 긴 기간을 요구한다고 보면은요, 사업의 마무리 단계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더구나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은요, 현재 아현 뉴타운, 부가현 뉴타운, 그다음에 도림민 뉴타운 포함하게 되면 3만 세대의 신도시입니다. 그것도 어디에? 서울 최중심에. 그런데 이 부가현 뉴타운 3구역이 가장 큽니다. 단지가 4,600세대. 거기다 GS 자이의 건설 1군 브랜드와 더불어 한 개 시공사가 아닙니다. 롯데캐슬까지 2개의 시공사가 바로 이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명품 아파트로 태어나게 되고요. 내년에 이주가 시작이 되면은요, 본격적으로 내후년 정도는 조합원 동호수 추첨이 된다. 그것도 로얄층 중심으로 되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린 매물은 24평형 입주권 확보된 매물입니다. 네, 이 지역에 대해서 앞서 3만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강조를 여러 번 해주셨습니다. 그와 관련된 개발 소식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저희가 조금 더 짚어볼게요. 그렇습니다. 3만 세대의 신도시 그렇습니다. 아현 뉴타운 18,500세대, 부가현 뉴타운 12,000세대, 더구나 도림민 뉴타운 포함하면 3만 3천 세대의 신도시급이 바로 서울 최중심에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바로 서울 사대문의 금융 허브를 말씀드리기 전에 2030 서울시 도시 기본계획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서울이 앞으로 3도심 7광역 체제로 이루어지죠. 3도심의 중심 서울 사대문과 바로 강남, 거기에 따라서 영등포 여의도가 포함이 되게 되는데요. 바로 영등포 여의도와 서울 사대문의 길목에 위치한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개발 지역에 대한 커다란 후광 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높다, 이렇게 말씀드릴 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 가치가 가장 높은 곳 중에 한 곳, 여의도가 도보로 이동은 좀 어렵지만은 전철역으로 불과 2정거장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미래 가치가 높은 그런 지역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시세 차익 부분을 처음부터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나중에 이 시세 차익 혜택이 굉장히 클 것이다라는 언급을 많이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인지 투자 메리트 부분 저희가 좀 더 궁금합니다.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죠. 재개발은 굉장히 투자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오늘 소개되는 매물은 쉽게 아마 그 머니투데이 방송 시청자분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재개발 물건 투자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또 귀합니다. 이런 그 급매물들은요. 그런데 조합원 예상 분양가가 약 한 3억 7천만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요. 그랬을 때 실제 내가 들어간 총 투자 비용을 약 한 3억 9천만 원으로 예상을 하십시오. 그랬을 때 주변 현재 시세 아파트 형성돼 있는 것이 5억 3천대입니다. 그런데 전세가만 해도요 3억 8천만 원을 넘어서죠. 그렇기 때문에 전세금으로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 입주 시에는요. 그렇다면 실제 지금 투자 비용은 얼마냐? 8천만 원 정도가 되는데 예상 시세 차익은 약 한 1억 4천만 원, 수익률로 보면 150%가 넘어서게 되겠죠. 그런데 매매가가 얼마냐가 중요하죠. 오늘 소개드린 매매 자체는요 1억 9,500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세를 4천만 원, 또 대출이 7,500만 원을 빼게 되면 실제 내가 투자하는 실제 투자 비용은 약 한 8천만 원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이 8천만 원을 투자하고 편안하게 조합원 동호수 추첨하러 오시라 그러면 그냥 그대로 가서 추첨하시면 된다. 그랬을 때 그것도 로얄층 중심으로 분양을 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입주 시에 바로 이제 그 편안하게 입주를 하면서 정산을 하게 되는데요. 8천만 원 자체가 그 이후에 들어가지 않는다. 왜냐? 이자 후불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아주 좋기 때문에요. 이자 후불제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실제 투자 비용 불과 8천만 원만 투자하게 되면 4년 뒤 입주 시에 예상 차익은 약 한 1억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매가 1억 9,500만 원에 실제 투자 금액 대출을 활용했을 때 8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언급해 주셨네요. 부가현 뉴타운 3구역 다세대 주택이었습니다. 다시 정리할게요. 네, 이번에는 박일권 대표께서 또 하나의 정보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어떤 매물 정보일지 화면으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다세대 주택입니다. 6호선 경의선 효창공원암역 도보 3분이고요. 1호선 남영역 도보 6분 거리입니다. 준공연도 내년 3월로 예정돼 있고요. 5층 건물 중 2층입니다. 2억 1,900만 원이 매매 예정 금액, 임대 예상 금액은 전세 보증금 1억 8천만 원이고요. 실제 투자 금액 3,9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1가입니다. 입지 여건부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역과 어느 정도로 가까운지 궁금해요. 네, 일단 역세권으로 말씀드리면 6호선 효창공원 앞역 도보 3,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1차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주변 지역의 뭐 공동역이라든지 숙명여대 입구라든지 이런 역세권도 도보로 10분 안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의 용산권 중에서도 가장 교통이 편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3년 정도 후면 개장할 그런 민족공원과도 도보로 15분 정도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교통뿐만 아니고 핵심적인 개발축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역시 미스터 역세권이다라는 그 닉네임에 딱 맞는 것 같습니다. 1호선, 6호선 또 4호선 이야기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그 주변 지역, 지금은 좀 시들해지긴 했지만 사실 용산 쪽 개발 소식은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개발 저희가 수혜 가져갈 만한 것들 좀 골라주세요. 네, 일단 지금 용산역에 딱 내리시면 아시겠지만 용산역 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철거가 다 완료가 됐고요. 벌써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서부터는 용산역 전면에 오피스 타운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업 업무 시설들이 본격적으로 분양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런 분양의 후광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역은 바로 효창공원 역세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역세권을 따져서 효창공원 압력은 지금은 싱글 역세권이지만 내년 상반기에 경의선이 개통됨으로 해서 더블 역세권으로 바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 효창공원 역세권 주변 지역으로는 효창 4구역이라는 5구역 같은 경우도 내후년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이주와 분양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발 계획들이 중첩적으로 이루어지는 역세권이다. 따라서 본 지역의 개발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한 본 매물 위치한
곳에서 한 15분 정도만 걸어가시면 용산역 후면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대규모 2,300실이라는 대규모 호텔이 내년에 착공을 예정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는 뭐냐면 본격적인 개발이 내년서부터 용산권에 정말로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마지막 포인트로는 용산민족공원이 앞으로 3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따라서 용산민족공원의 개장에 수혜를 얻을 수 있는 바로 역세권과 지역의 매물은 바로 본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규모 호텔 사업과 용산민족공원 저희가 기억하고 움직여 보겠습니다. 자, 내년 3월에 준공이 예정입니다. 건물 앞서 소개해 주신 건물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에 못지않은 매물이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본 매물 또한 지금 대형 건설 회사에서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다수의 오피스텔까지도 시공을 했던 큰 건설 회사가 짓기 때문에 외관뿐만 아니고 굉장히 내부 마감 또한 굉장히 고급스럽게 할 예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입주는 내년 3월 말 정도, 그래서 따뜻한 봄에 입주할 수 있다. 특히 가장 큰 특징은 본 매물은 용산권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신축 투룸형 다세대 주택입니다. 그래서 방 2개의 넓은 거실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임차수를 맞출 수가 있다. 또 한 가지 특징은 지하 주차장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과 1층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의 주차 공간이 넉넉하기 때문에 그만큼 세입자라든지 실거주 차원의 그런 투자자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가격과 수익률은 어떻게 되죠? 네, 본 매물의 매매가는 2억 1,9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일단 전세로 놓으셨을 때는 1억 8천 정도 충분히 가능하시고요. 그렇게 따지면 실투자 금액은 3,900만 원. 반전세로 돌리셨을 때는 보증금 3천에 월 80에서 90 정도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대 수익형으로도 충분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한 본 매물은 현장을 방문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변 지역이 아파트로 다 개발이 완료됐거나 재개발 확정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단독 다가구 주택밖에 없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만큼 투룸 다세대 주택의 높은 임대가를 활용한 소액 투자 그리고 개발 확정, 2, 3년 정도 후면 개발이 확정될 텐데요. 이런 개발 확정에 따른 충분한 시세 차익 얻을 수 있으시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20평대 아파트 입주권을 받으셔서 수익형 부동산을 했을 때는 노후 준비도 할 수 있는 그런 메리트가 있는 매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용산구 원효로 일가 다세대 주택 이야기까지 나눠보면서 세 가지 정보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02-2077-6391번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돈 되는 매물 정보 시간은요. 박일권 대표, 양팔석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저희 부동산 가이드 내일 더 유용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